자,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또 문제가 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왔는데 먼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사전투표 용지 외부로 반출됐다. 그리고 이 투표지를 들고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러. 지금 아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그 투표소에 지금 사전투표라는 게 그 지역에 사시는 거주하는 분들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집 분들도 관외 투표라고 해서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활용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일단 나가라. 근데 사실 투표소 바깥에 투표용지를 들고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왜 계산하지 못했을까라는 또 아니란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대기 공간이 부족했고 3, 40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 일부는 투표용지 들고 밥 먹으러 갔다. 밥 먹고 돌아왔고 신분 확인 없이 그다음 또 투표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선관위 관계자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해당 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몰렸다. 이런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해명이라고 볼 수 없고. 김철근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상황을?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가 네. 그 관리 부실이다, 그다음에 무슨 뭐 부정 선거다, 뭐 이런 그 의혹과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요. 더군다나 뭐 특혜 채용이다 해서 뭐 선관위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일시에 좀 불식하려면 제대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게 뭐 극히 일부겠지만 저희가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선관위는 뭐 하고 있냐? 기본적인 상식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이렇다 손 치더라도 이걸 또 전체로 뭐 확대해서 무슨 부정선거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선거 관리에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네.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 관리자의 선관위 관계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투표하는데가 조금 적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하기 위해서 조금 나왔어요. 자, 상상보다 많이 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예측을 했었어야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한 선거인들 기표 위에서 외부에서 대기했다. 투표용지 사진 촬영했다. 투표용지 들고 인근 식당에서 밥 먹었다. 아니, 김치 국물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투표용지 유출. 또 이중 투표 논란도 있어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봐 드릴 텐데 한 사람이 2번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김철근 대변인께서도 말씀했지만 부정 투표, 부정 선거까지 가긴 뭐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공정성의 문제 발생,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저 또 좀 한심한 건 선관위의 해명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스스로의 부족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죠. 투표 열기가 높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네. 특히 사전 선거에서는 관내 투표, 관외 투표에서 이 관외 투표, 이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것 때문에 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아침부터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면. 네.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빨리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타부타 어떤 뭐 이런 핑계나 상황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네. 관리 부족 인정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자꾸 이제 저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처럼 하니까 네.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론도 사실은 그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 의혹을 확대시키고 부풀리고 해가지고 마치 선거 전체가 거대한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물론 어제는 단순히 이 관리상의 부실 정도의 문제로 보여지고 이게 네. 이 부정투표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닌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런 이 조그만 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신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를 선관위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관위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이 자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헌법상 보장된 비밀 투표인데 이 기표 용지를 갖고 막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투표가 이렇게 관리되는 건가? 이런 걸 아마 현장 상황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뭐 오늘 또 하루 종일 사전 투표가 있고 줄이 꽤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네. 부분 선관위가 좀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쿠리도 모자라서 밥그릇 투표냐. 이 배현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나경원 의원도 소쿠리 쇼핑백 투표에 이어서 또다시 선관위가 사고를 쳤다. 외출 투표 사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기억하시죠, 다들 그 소쿠리 투표 논란 됐을 때 지금 화면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금 투표함에서 보관하지 못하고 저렇게 소쿠리에 그럼 저걸 누가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저런 것들 안일한 대처 때문에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부정투표, 부정선거 논란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한때 문매를 맞고 비판의 중심에 섰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직전에 또 잘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를 들고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상황,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 이런 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책임, 이번에 또 비판은 또 논란의 도마에 올라선 선관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3년 전에도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에 있어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교육이랄지 이제 원론적인 그런 것이 없었다. 네. 그러면 사실 선거 자체를 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그냥 뭐 기표 나눠주고 기표하고 그 다음에 그거 관리해서 투개표하고 뭐 이건 당연히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 같아요. 네. 그런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이잖아요. 또 이번 어떤 비상계엄의 탄핵 과정에서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사실은 물론 그 음모론 자체를 믿는 사람을 갖다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걸 확대 해석하게 되고 네. 이게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이루어질 수 있다.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성 음모론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기표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기표하는 신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외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또 외부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무효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근데 네. 이제 선관위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표 지금 들어와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들어오고 어쩌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바꿔치길 수 있고 이중 투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나 이거 시간이 안 돼서 가야겠다 하고 옆 사람한테 주고 대신 투표해달라고 하면 네. 이 사람이 들어가서 두 개 다 투표하고 딱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신분도 확인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표 과정에서 다시 신분을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투표지를 가지고 밖에를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와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단지 뭐 한 30-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투표의 어떤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관리 소홀로 일시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저는 관리 소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년 전에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으로 인해서 사퇴했던 노정희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하면서도 사실 잘하겠다,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취임과 동시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여 행여 불신과 오해의 단초가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하며 고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윤주진 위원님, 저런 일들이 반복돼서 벌어지는 것도 약간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찬스라든지 과거에 뭐 부정 채용, 예. 뭐 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것들 결국 몇 명 내보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전문성 없는 정말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키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빠 찬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정 취업, 뭐 취업 청탁 이런 것들 때문에 얼룩지면서 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섬이 있어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게 변질돼서 마치 갈라파고스 섬처럼 네. 어떠한 외부의 견제와 지적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선관위 내부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된다. 아무리 밖에서 욕을 해도 우리끼리만 서로 감싸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적당히 해도 예를 들어서 어제와 같은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중징계가 벌어져야 되고 인사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야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선관위는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 며칠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잊혀진다. 이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도 그 다음에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이고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실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투표라든지 네. 투표지 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부정선거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선관위는 어떤 경우든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한 번은 제대로 혁신을 하고 환골탈태하고 조직의 어떤 해체에 준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해명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극소수 선거인만 대기줄에서 이탈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도 이재명 후보가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몰려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보시죠. 그런데 뭐 선거법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가도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는 이런 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도 얘기한 게 배포했던 투표용지와 그리고 회수한 투표용지, 그러니까 배포를 했으면 이게 고스란히 똑같은 장소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배포한 것과 회수한 게 같다라는 해명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거랑 들어온 게 같으니까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투표를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보면 기표소의 숫자와 네. 여기서 이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사람의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나눠줘서 기표가 빠르게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그 숫자를 확인하고 여기서 배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 상식을 지키지 못해놓고 이렇게 뭐 법의 위반은 없다, 뭐 아무 문제 없다,
분출된 투표용지의 숫자와 또 회수된 투표용지의 숫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의 변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자기들끼리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한 가지의 사건들이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에 매우 그 나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친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뭐 제대로 된 반성이 필요하고 또 이 오늘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는 오늘 하루에 끝나지만 네. 실제 6월 3일 본투표도 있고요. 또 본투표 이후에도 이 투표와 관련되어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 의혹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비판해야 되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책상 앞에서 선거를 관리할 때가 아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투표 논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2번 했다. 이게 이제 투표용지를 들고 나갔다가 줄을 서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벌어진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또 뭐 넘긴 것인지 이게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경찰이 수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 부정투표 행위의 그 여러 얘기들 중에 네. 대리투표, 이중투표, 릴레이 투표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바로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걸 투표함에 넣으면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 밖으로 나간 그 투표용지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투표용지는 들어오지만 네.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리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확인을 안 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이중 투표가 될 수도 있고 대리 투표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릴레이 투표가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현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찰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은 수서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건 경위를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이 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의 수사 상황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